에너지띠와 반도체 봅시다. 고체의 에너지띠, 고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 개념인데요. 원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 인접한 원자들의 전자 궤도가 겹치게 되므로 에너지 준위가 겹치게 된다 봅시다. 자, 고체 원자들이 서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고유 영역의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어요. 전자들이 지나가는 길이죠. 자, 그런데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한 개의 에너지 준위에 상태가 같은 두 개의 전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는 살짝 비껴가요. 그럼 옆에 있는 쪽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도 살짝 비껴가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에너지 준위가 겹치지 않도록 서로 비껴가면서 이러한 띠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에너지 띠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의 띠가 있고요. 전자가 존재하지 못하는 영역의 띠가 있고요. 여기도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의 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기본 개념이고요. 그래서 고체 입자는요, 서로 굉장히 밀집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자가 존재하는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방해를 하면서 이렇게 띠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에너지 준위의 변화,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따라 하나의 양자 상태에 전자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 없으므로 원자들이 가까이 있으면요,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집니다. 인접한 원자의 원자익과 전자 사이의 전기력 때문에 그렇고요. 파울리 베타 원리는 뭐냐면요, 원자에서 하나의 양자 상태에 전자가 두 개 이상 함께 존재할 수 없다. 즉 전자들은 각각 다른 양자수 조합을 가져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요. 이걸 깊이 들어가면 화학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갑시다. 자,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하면요, 이렇게 같은 스핀을 가진 전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스핀방이 반대인 전자가 꼭 두 개까지만 들어가야 되고요. 만일 이런 스핀방을 가진 전자가 들어간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궤도예요. 전자가 존재할 때요, 양자 상태가 같은 전자가 같은 궤도에 존재할 수 없다.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예요. 자, 우리는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무엇을 배우면 되냐면요. 자, 원자핵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고체에서는요, 각각의 에너지 궤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간단하게 좀 배웁시다. 그런데요, 얘네들이 궤도가 서로 겹치면요, 여기 있던 전자와 여기 있던 전자가 서로 움직임을 가지는데요, 서로 궤도가 겹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띠 모양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얘는 아래쪽을 차지하고요, 얘가 그 다음 위쪽을요, 얘가 그 다음 위쪽을, 얘가 그 다음 위쪽을, 이렇게 띠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의 궤도가 겹치면서 띠 모양 형태로 나타나요. 원자 하나였으면 하나의 궤도가 존재하겠지만 여러 개의 원자들이 밀집되면서 이 궤도들이 서로 겹쳐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띠 모양 형태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나타나요.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없는 곳이고요. 이렇게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띠틈이라고 합니다. 띠틈. 됐죠? 그 다음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 여기는 다시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뒤에서 자세히 할게요. 자, 에너지띠 고체는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준위들이 매우 촘촘하게 모여 있어서 띠 형태로의 에너지 준위를 이루게 됩니다. 금방 여기서 설명했죠. 됐죠? 자, 조금 더 자세히 갑시다. 원자 개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입니다.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원자핵이 있으면요, 여기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예요.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에너지 준위는 가질 수가 없어요. 마치 계단처럼요. 이건 마치요, 계단 중간에 공이 존재하지 못하고요, 툭 떨어져서 이 공은 요 궤도만 움직일 수 있고요. 자, 요 공도 요 궤도만 움직일 수 있고 요 공도 요 궤도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 중간 영역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가 존재하는 영역은요, 불연속적이에요. 전자의 에너지도 차이가 있습니다. 불연속적이에요. 요 에너지, 요 에너지, 요 에너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다. 그래서 전자가 존재하는 요 선을 전자의 에너지 준이라고 해요. 됐죠? 다시
이제 원자가 두 개 모였네요. 자, 인접하는 원자가 서로 영향을 줘서 전자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립니다. 자, 한 궤도에 똑같은 전자가 두 개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갈리고요. 세 개가 모이면 또 갈리고요. 여러 개가 모이면요. 이제 이 전자의 궤도들이 서로 겹치면서요. 띠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에너지 띠라고 하고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 여기를 띠 간격이라고 해요. 띠 간격. 고체에서는요, 무수히 많은 원자가 서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미세하게 갈라진 많은 에너지 준위가 거의 연속적인 띠 형태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을 에너지띠,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부분을 띠 간격, 여기 존재할 수 없는 영역, 에너지띠는 존재할 수 있는 영역, 이렇게 띠 형태로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미래엔에서는요, 허용된 띠와 띠 간격, 허용된 띠와 띠 간격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허용된 띠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띠 간격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어떤 책에서는요, 이 띠 간격을 띠 틈이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핵 가까운 데는요, 띠 간격이 넓어요. 에너지 띠 간격이 멀수록 가까워진다. 다음 허용된 띠는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하고요. 자, 이를 통틀어서 허용된 띠라고 하고, 원자가 띠와 전도 띠는요, 모두 허용된 띠에 해당된다. 그럼 원자가 띠와 전도 띠는 뭔지 살펴봅시다. 에너지 띠 구조, 허용된 띠,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영역이에요. 자, 이건요, 아까 선생님이 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 이렇게 표시했죠. 계단에서 마치 여기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여기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이 중간에 머물지 못하듯이 공간이 있어요. 불연속축이란 뜻입니다. 자, 절대온도 0켈빈일 때 고체의 전자는요, 허용된 띠의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차례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계단이 있으면요, 공을 떨어뜨리면 탕탕탕 해서 여기부터 채워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채워지고요. 그 다음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이때 가장 아래쪽부터 채워진다. 그게 이 뜻이에요. 됐죠? 원자가 띠,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띠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높은 띠입니다. 원자가 띠는 전자로 완전히 채워져 있어서 전자가 이동하기 어려워요. 전자가 옮겨갈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도띠는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띠입니다. 전도띠는요, 빈 에너지 준이에요.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고요. 구성되어 있어서 전자가 이동하기 쉽습니다. 띠 간격은요,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고체 물질에서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자, 이제 구조를 보면요. 여기 핵이 있고요. 자, 여기 띠가 또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허용된 띠고요. 나머지는 띠 간격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요, 가장 아래쪽부터 채워져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쪽부터. 그 다음에 전자가 채워진 띠 중에 가장 바깥쪽 띠를 우리가 원자가 띠라고 하고요. 이 띠에는 전자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전도띠가 있어요. 그러면 외부 에너지가 주어지면요, 여기 있는 전자가 올라가서 전도띠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자가 띠는 가득 채워져 있어서 전자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띠로 전도된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류를 통하게 합니다. 이때요, 띠 간격이 너무 넓으면요, 부도체가 되고요, 중간이면 반도체가 되고요, 또는 전도띠와 원자가띠가 겹쳐 있어도 이건 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띠 간격은요,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인데요. 이건 고체 물질에서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고체 원자의 에너지띠와 전자 이동, 원자끼 전자가 완전히 채워져 있으면요,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도띠를 전이하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된 띠 중에 가장 바깥쪽 원자가 띠에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면요. 띠 틈보다 더 큰 에너지를 주면 여기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가서 도체가 되죠.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됐죠? 이때 전도는요. 열이나 전기가 한 부분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전도라고 합니다. 다음 전기전도성. 전기전도성은요. 물질 내에서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나타내는 성질이에요. 자유전자와 양공의 개념이 있는데요. 자유전자와 양공에 의해 전류가 흐릅니다. 이들의 수가 많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유전자는요.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요. 띠 간격보다 더 큰 에너지를 얻어서 전도띠로 전이한 전자입니다. 얘네들은요. 고체 내부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전류를 잘 통하게 하는 애들이에요. 양공은요. 전자 전이로 원자가 띠에 생기는 빈자리입니다. 이웃한 전자가 양공을 채우면 양공의 위치가 이동하므로 양의 전환을 띤 입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요. 에너지를 받아서 위로 전도띠로 이동하게 되면서 전자가 전이하는 거고요. 그 빈 공간들이 양공입니다. 이때요. 양공의 이동은요. 이웃한 전자가 양공을 채우면 그 전자가 있던 자리가 다시 양공이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으로 양공이 이동하게 되고요. 양공의 이동 방향은요. 실제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다. 뭔 소리인지 보자. 여기가 양공이 있었고요. 여기가 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자가 여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채워지고 여기 양공이 이쪽으로 오죠. 그리고 여기 있던 전자가 또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채워졌죠. 됐죠? 그리고 여기가 양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던 전자가 또 채워집니다. 그러면 전자 채워졌고요. 여기가 양공이 되죠. 그러면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전자는 왼쪽으로 움직이고요. 양공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공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체의 에너지띠 구조와 전기전도성, 띠 간격과 전기전도성. 띠 간격이 좁으면요. 원자가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전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전도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기전도성에 따른 고체의 분류를 볼게요. 자, 크게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구분합니다. 자, 에너지띠 구조는요. 0켈빈일 때 구조를 비교합니다. 자, 도체는요. 원자가 띠 일부만 차 있거나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서로 겹쳐져 있어서 띠 간격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렇게 전도띠하고 원자가 띠가 겹쳐져 있으면요. 서로 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잘하니까요. 도체가 되는 거고요. 다음, 자, 원자가 띠의 일부가 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에너지 준위의 일부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에너지 준위로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고요.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겹쳐 있어서 자유롭게 전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띠 간격이 없으니까요. 원자가 띠의 전자는요. 약간의 에너지만 흡수해도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고요. 전기 전도성이 좋아요. 금, 은, 구리, 철, 알루미늄 등 금속 물질이 도체입니다. 다음 부도체는요. 띠 간격이 매우 넓으므로 원자가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원자가 띠 다 채워져 있고요. 띠 간격이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가 쉽게 전도띠로 올라가지 못해요. 이게 부도체입니다. 전기 전도성이 좋지 않고요. 플라스틱, 유리, 나무, 고무, 도자기, 석영 등이 다 부도체예요. 반도체는요. 띠 간격이 부도체보단 좁습니다. 부도체는 요만큼이라면 얘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원자가 띠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도띠로 전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동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전기 전도성이 도체보다는 좋지 않고 부도체보다는 좋습니다. 규소 저마님이 여기 하던데요. 부도체와 반도체 띠 간격. 부도체 다이아몬드는요. 띠 간격이 5.4 일렉트론 볼트고요. 유리는 3에서 9 정도 됩니다. 반도체 저마님은 0.744, 규소는 1.17이네요.
그래서 띠 간격이 이쪽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도체와 반도체의 온도와 전기 전도성 봅시다. 자, 온도가 올라가면요. 반도체는 비저항이 작아지고요. 도체는 비저항이 커집니다. 자, 비저항이라는 건요. 길이와 단면적이 일정한 물체의 저항을 의미합니다. 길이와 단면적이 같은 경우 비저항이 큰 물질일수록 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비저항 값이 크다. 비저항 값이 크다. 그러면 저항이 크다는 뜻이에요. 됐죠? 비저항이 크다. 저항이 크다. 그러면요. 온도가 올라가면요. 반도체는 저항이 작아지는 겁니다. 됐죠? 저항이 작아져요. 그러면 전류는 자를 수 있습니다. I는 R분의 V니까요. 저항값이 작아지면 전류는 잘 흘러요. 다음 또 온도가 올랐을 때요. 도체는요. 저항이 커집니다. 그래서 전류가 적게 흘러요. 됐죠? 이렇게 일단 그래프 정리하고요. 고체는요. 온도에 따라 전기 전도성이 달라지는데요.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원자의 열운동이 활발해져서 그러니까 원자핵이요.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전자가 돌아다니는 걸 자꾸 방해해버려요. 이런 식으로요. 진동하면서. 진동하는 정도가 커지고요. 전자들이 원자들 사이를 이동하기 어려워져서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체는요. 온도가 올라가면 비저항이 커져요. 그냥 비저항은 저항이 커진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물질마다 가진 고유값이고요. 온도에 따라 틀려집니다. 반도체는요. 온도가 올라가면 더 많은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요. 여기 있던 전자가 열을 받으면요. 쉽게 올라가요. 오히려. 그래서 전도띠의 전자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 경우 전류를 흐르게 하는 자유전자와 양공의 수가 많아지므로 비저항이 작아집니다. 비저항이 작아진다는 뜻은 전류가 많이 흐른다. 됐죠?